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.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. 바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모델 제안에 관한 내용입니다. 앞서 저희가 미국, 일본, 유럽 사례들을 쭉 살펴봤었잖아요. 네, 그랬었죠. 각기 다른 접근법들이 있었고요. 맞아요. 그런데 이번 자료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만약 한국이 독자적인 스테이블 코인판을 새로 짠다면 과연 그 최적의 모습은 무엇일까? 이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글로벌 트렌드는 물론이고 한국만의 특수한 경제, 정책, 기술 환경에 딱 맞는 그런 모델을 찾아보자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단순히 다른 나라 모델을 그냥 가져와서 쓰는 게 아니고요. 한국의 어떤 특수성? 이걸 제대로 반영한 독자적인 설계가 왜 필요하고 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자료가 바로 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굳이 한국만의 모델이 필요할까요? 앞서 봤듯이 미국은 시장 주도형, 일본은 안정성 우선, 유럽은 공공이랑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, 다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한국은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?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이 자료에서 지적하는 한국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. 그렇죠. 수출입이 중요하죠. 네, 그 말은 곧 환율 변동에 우리가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좀 무분별하게 확산된다. 그러면 자칫 우리가 가진 외환 관리 통제력을 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분석입니다. 환율 문제랑 외화 유출 우려가 크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만의 독특한 결제 시장 환경인데요. 아시다시피 네이버페이, 카카오페이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결제 시장을 상당히 주도하고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거의 다 쓰니까요. 이런 환경도 고려해야 하고요. 또 때로는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어떤 협력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런 디지털 정책 지형도 우리가 감안해야 할 변수입니다.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외국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. 이런 분석인 거죠. 아하, 그렇군요. 단순히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이나 정책 환경 자체가 달라서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새로 지어야 한다. 이런 이야기로 들리네요. 정확합니다. 맞춤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그 한국형 모델의 핵심 골격은 어떤 모습인가요? 핵심은 바로 협의체 기반 발행입니다. 그러니까 특정 기업 하나가 단독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고요. 은행하고 핀테크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를 제안하고 있어요. 컨소시엄이요? 여러 회사가 같이요? 네, 그렇죠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어떤 단일 발행사가 갑자기 파산한다거나 혹은 준비금을 좀 불투명하게 운영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. 그런 위험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고 참여 기관들끼리 서로 견제하면서 안정성을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입니다. 상당히 흥미로운 조건인데요? 그럼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고요? 준비금은요? 법적으로는 가칭,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같은 큰 틀의 법률 아래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자고 제안하고요. 준비금 같은 경우는 100% 원화 같은 법정화폐로 예치를 한 다음에 이걸 그 협의체 참여기관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,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. 100% 법정화폐 예치의 공동 관리라. 확실히 안정성에 방점을 둔 설계 같네요. 여러 플레이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.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기존의 금융회사들,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이나 아니면 앞서 언급된 네이버페이, 카카오페이, 토스 같은 빅테크 기업들, 그리고 정부기관들, 이들의 역할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뉘게 되나요? 네, 이 자료에서는 각 주체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그런 역할 분담 구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. 아주 구체적으로요. 예를 들면 빅테크 플랫폼들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그 방대한 사용자 기반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엄청나죠. 네, 그리고 간편 결제 시스템이나 본인 인증 같은 이런 편리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요. 시중은행들은 아무래도 그간 쌓아온 신뢰도가 있으니까 중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또 발행 주체로서의 어떤 공신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. 은행은 신뢰도와 준비금 관리, 빅테크는 사용자 접점과 편의성, 그럼 거래소는요? 거래소는 당연히 유통 채널로서 기능할 수 있겠고요.
그리고 이제 공공부문의 역할도 중요한데요.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, 즉 CBDC와의 연계 가능성 같은 걸 검토하고, 금융위원회는 당연히 법적인 틀을 만들고 감독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요. 또 금융결제원, KFTC나 한국인터넷진흥원, K사 같은 기관들은 실제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이나 인증 인프라 지원 같은 걸 담당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와, 정말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뭐랄까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모델이네요.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각자 파트를 맡는 느낌인데요. 네, 비유가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.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방식인 거죠. 자, 그럼 이렇게 야심차게 설계된 한국형 모델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또 확산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할 조건들은 무엇일까요? 이 자료에서는 어떤 점들을 꼽고 있나요? 네, 이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핵심 성공 조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첫째는 역시나 명확한 법제화입니다. 스테이블 코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하고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 그 작용 요건, 그리고 준비금은 어떻게 규제할 건지,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시장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예측 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겠죠. 법적 안정성이 최우선이군요. 당연한 얘기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. 두 번째는 뭔가요? 두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인프라의 구축입니다.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공인하거나 인증하는 그런 안전한 디지털 지갑이 필요할 거고요. 또 개인이 자신의 신원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분산 아이디, 즉 DID 시스템 같은 것도 중요하게 언급됩니다. 그리고 당연히 이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분산 원장 기술 DLT 인프라 구축도 필수적이고요. 아, 기술 인프라. 단순히 코인 발행만이 아니라 그걸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갑, 신원 인증 시스템, 기반 기술까지 다 포함되는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바로 국제 호환성 확보입니다. 국제 호환성이요? 네, 이게 한국형 모델이라고 해서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. 장기적으로는 해외의 주요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른 나라의 CBDC와도 원활하게 연동이 되어서 국제 송금이라든지 무역 결제 같은 데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. 그러려면 당연히 글로벌 표준을 잘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. 명확한 법, 튼튼한 기술 인프라, 그리고 국제적인 연동성, 이 세 가지가 핵심 성공 조건이라는 거군요. 결국 오늘 살펴본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미국 모델도, 유럽 모델도, 일본 모델도 한국에 100%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. 그래서 한국만의 특수한 조건들을 잘 반영한 그런 독자적인 설계가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단순히 누가 주도해서 만드느냐 이 문제보다는 어떻게 여러 주체들이 협력하고 또 안전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느냐, 이게 더 본질적인 관건이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네요. 네,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. 특정 단일 주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좀 경계하고요. 대신에 여러 참여자의 협력을 통해서, 즉 협의체를 통해서 리스크는 분산시키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제적인 연계까지 처음부터 고려하는 것. 여기에 더해서 탄탄한 법적인 기반 위에서 민간의 기술 혁신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화시키는 것. 이것이 바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모델이 가져야 할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자료는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논의를 통해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모습일 수 있을지 그 밑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하는데요. 여러분께서는 이 한국형 모델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과연 가장 큰 허들,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도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이게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일까요? 아니면 넘어야 할 규제 장벽이 더 높을까요? 그것도 아니면 저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참여 주체들 간의 성공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. 이게 가장 어려울까요? 저희 다음 논의 전까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